자, 고민은 이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인력난으로 이어진다면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까요? 안정성을 고려해서 정년이었고 고연봉인 직업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꿈꿀 것인지. 만약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진다면 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떤 대답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 친구의 질문처럼 인구 감소가 인력난으로 이어졌을 때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통계청의 표를 보면 일단 분명한 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금 심각하고요. 인구 감소가 확실시되어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출산율의 문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 문제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바로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 프랑스는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이 정년퇴직의 연령이 높아졌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정년퇴직이 60세, 65세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에서의 퇴사는 40에서 50대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구인난을 현재도 겪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구가 준다고 해도 하나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높이고 보장할 이유는 딱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식과 자격증을 준비한 청년들이 입사 지원을 할 테니까요.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원한다고 했을 때 정년퇴직 연령의 늘어남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크게 체감되지 않을 그런 방법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의 승진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최고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언제나 정년 이전의 퇴직에 대한 불안은 달고 사는 거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금 개혁의 큰 골자는 더 일하거나 덜 받거나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덜 받는다고 하면 또 다른 반대파가 들고 일어나겠죠. 저희 주변에서도 어차피 적게 받거나 못 받는데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있나? 내야 하나?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 역시 국민연금 하나로는 불안하기에 그 외에 월급처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NS 경제, 킥경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이제 해결을 미뤄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뭔가 분명히 다른 대안적인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국처럼 뭐 공무원 연금의 개인 부담을 늘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시킨 정책이 얼마나 효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그 연금에 대한 개인 부담이 커지면 분명히 월급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니까 쓸 돈이 줄어들어서 내수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죽을 테니까 그럼 경제 성장도 더뎌질 테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또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겠네요. 이 나라고 저 나라고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역시 확실한 해법이 되는 개선책은 없다고 가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절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정년이 60이든 65든 70이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의 직업이 경제력과 행복과 가정의 화목 이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는 그 움직임이 이 경제력과 행복과 가정의 화목과 가족들과의 시간 공유와 이런 모든 것들의 원만한 충족을 위해서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직장에서가 아닌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아서 월급의 형식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가 무너져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해도 버티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불안정하고 경제력이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일이 끝까지 평생 잘 버는 일이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년도 없는데 고연봉의 직업이 있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직업이 유망 직종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개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고연봉의 이유가 생명수당이 높다거나 하는 이런 이유들이요. 만약 고연봉의 그 이유가 정말 생명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의 일이기 때문이라면 뭐라고 말해주시겠나요? 내 자녀가 높은 위험을 안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선뜻 돈만 보고 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해주실 건가요? 원하는, 흥미있는,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모든 진로 상담이 영향해서 거론되는 일반화된 대답처럼 들립니다.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이와 같은 대답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 안 된다. 흥미도 직업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흥미로운 것만 있을 수 없다. 그 당시 강의를 듣는 청중과 즉 청년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물론 흥미가 직업이 된 후에도 계속 흥미롭고 즐겁다면 덜 나위 없겠지만 글쎄요. 흥미와 현실은 분명 다른 면이 있으니까요. 질문을 한 이 학생이 원하는 관심 있는 그 직업이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직업군에 속하고 급여도 나쁘지 않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이 순간에 대답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이런 종류의 고민이 추가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선에서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요.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5년 뒤, 10년 뒤의 일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고 어떻게 지도할까
어떻게 인도할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심리상담도 해보고 진로상담도 해보고 이런저런 기관에서 교육도 하면서 만들어진 저만의 결론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자. 그런 사람으로 성숙시키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분명 누군가는 먼저 경험했을 그런 어려움일 테고 그 중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과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책이든 이런 영상이든 아니면 강의든 남겨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실행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면 내가 이 문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노력한 그 무엇은 분명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경험으로 남을 것이고 그만큼 혹은 이보다 적은 어려움 또는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성숙해 있고 단단해지고 강해져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잠시 쉬어갈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연속력 이런 기본적인 잠재력들을 발현할 수 있는 학생,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또 누군가는 준비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하고 또 누구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또 누군가는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지만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악의 선택은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것은 선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또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계시는 성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